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함께 많이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이데일리온의 5% 우성현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 강의부터 또 주목해볼 만한 공략주까지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성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에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우성현 전문가님의 두 가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자리 검색식입니다. 우성현 전문가님의 수익률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시고 노란톡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수익자리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상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전략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역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주식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법 역시 문자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목요일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 투자를 이룬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우성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75bp 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점도표의 상향 조정과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연설을 주목하면서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양지수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장 막판에 다시 한번 1,41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장중에는 2,309선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0.63%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2,332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수급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3거래일째, 기관의 매도가 2거래일째 나왔는데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쏟아지면서 두 종목 모두 신저가를 기록했고 또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도 동반으로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730선 중반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좀 줄였는데요. 751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 역시 수급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기관이 장 후반에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은 좀 바이오주나 2차전 지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 이들 섹터들의 상승세는 돋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료주들인데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 전쟁 관련 수혜 테마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물가 재상승 이슈에 더해서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한일 사료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주들입니다. 조선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LNG선 운임료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역시나 전쟁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선박 발주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달러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현대 미포조선 3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풍력에너지 관련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 전환 컨퍼런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풍력 지원 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에 있는 풍력 원스톱 샵을 국내에도 또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풍력 관련주들이 장 후반 들어서 타격을 확대하는 흐름이었고요. 특히 CS 베어링은 10% 이상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낙폭이 일부 줄어들었지만 또 걱정되는 게 환율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좀 죽다 살아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75bp를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점도표상으로도 지난 6월에 발표됐던 그 금리 상단보다는 좀 올라가면서 4.6% 정도까지도 최종 금리가 지금 전망이 되면서 앞으로 또 2024년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공포에 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오늘도 좀 낙폭이 많이 출발부터 낙폭이 크게 발생이 되면서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도 또 개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나마 장 후반까지 좀 낙폭을 줄였던 모습들은 개인들이 일부 좀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그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매도가 줄였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매 장세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바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국내 장중 마감 직전에 좀 푸틴의 동원령이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 역시나 시장이 좋았다고 하면은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았다고 하면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이슈였겠지만 시장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이나 식료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축에 또 전쟁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좀 시장이 지금 민감하다 보니까 조그만 악재 또는 평소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을 만한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조금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시선으로 시장 대응 전략 함께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관전평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깜짝 상품을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주 매매 전략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50분 추첨해서 이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저희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우프로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업종과 또 종목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총 상위주 좀 중에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이 긴축 우려 때문에 기술주나 성장주 약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부터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해서 신저가를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형주 단에서는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일단은 좀 깔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또 물량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매도하고 나가기가 쉬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전체를 팔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중점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에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연초 또는 작년 연말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보신다고 해도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추세와 파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하락 박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9,000원 이상으로 올라와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추세 돌파가 일어나고 상승 박스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상으로는 94,000원 정도를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매도 하방이 좀 더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대표주들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아무래도 성장주들의 대표주였던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그만큼 많이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격 조정이 많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위에 상단에 추세를 좀 그어보시면 현재 21선을 따라서 상단 추세가 좀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격적으로는 25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신규 매수로 보시는 분들은 돌파하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부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또 교육을 시켜드릴 부분이지만 19만 2천 원 라인 정도는 일단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여기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하시고 올라왔을 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바닥권 흐름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지금 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머물고는 있는데 또 지지를 잘 받아주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45,000원 박스권 상단을 잘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추세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추세가 돌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세가 돌파하고 나오면 지금 좀 물려있다 싶으신 분들은 추세 돌파하고 나서 눌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밀물 구간 이후에 썰물에서 자리를 잡아줄 때 오히려 평단가 조절을 위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반도체 대장주와 인터넷 대장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추세를 돌리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59,000원, SK하이닉스는 94,000원 돌파 시도가 나타나야만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성장주의 약세 속에서 게임주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역시나 좀 차별화된 장세를 보이는 추세를 돌리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펄어비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약세 속에서도 좀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 시장에서 오늘 또 시총 상위주 가운데 그래도 좀 상승세가 돋보였던 섹터가 있는데 바로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8%, 또 삼성 SDI가 1.6% 이렇게 배터리 셀 업체들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재주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LNF 같은 종목들이 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을 이렇게 약세장에서 좀 피신처로 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이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대장격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 법안 정책 기대감이 지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밑에서 좀 받쳐주면서 21선 지지를 받고 결국에는 2% 가까운 상승을 했고, 삼성 SDI, LG 화학 등의 종목들이 다 올라왔는데, 또 코스닥 상위에도 오늘 코스닥이 좀 낙폭을 많이 줄인 편입니다. 2% 넘게 빠졌다가 결국에는 2% 정도를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리면서 마감이 된 이유가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오면서 결국엔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가장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수혜 업종 섹터를 골라보자면 결국에는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 또 자동차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적으로도 최근에 2027년도까지 레벨 4 수준의 이제 자율주행을
완전한 자율주행을 좀 허용하는, 상용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 발표를 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역시나 하락장 속에서도 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도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도 좋았는데 그런 종목들에서도 지금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장 속에서도 좀 살아남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이제 LG 이노텍 관련해서 대형주 단에서는 LG 이노텍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 이후에 차트 한번 보면은 수렴 구간에 있으면서도 지금 20선 유지 또는 120선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3.3%가량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정책적인 기대감, 또 다음 달에 ETF 출시라든 그런 호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퍼스텍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 그리고 UAM 그런 자율주행과도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정책적으로는 지금 다음 주에 아마도 윤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놓고 20선 지지를 받고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추세를 바꾸고 있고 바꿔놓은 정책주들을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약했던 시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던 섹터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정책 수혜주다, 정책 관련주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자율주행, 화장품,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는 LG이노텍과 모트렉스, 그리고 로봇 관련주 내에서는 퍼스텍,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저출산 관련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앞두고 청담 글로벌, 이 세세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정책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과 또 분석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우프로 우성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더 받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QR코드 찍으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성현 전문가님의 수익률 기법 궁금하신 분들께 저희가 이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모두 묻어있는 수익자리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도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수익자리 검색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깜짝 상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력주 매매 전략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50분 추첨해서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역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프로 우성현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주가 추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알찬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주가의 추세와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 거니까요. 지난주 생각하시면서 연속해서 좀 이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가의 파동, 추세와 방향성, 또 추세 전환과 매매 포인트, 그래서 밀물 썰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오늘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을 또 잊어버리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복습 한번 해보고 지지와 저항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에는 총 3가지 추세 박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락 박스, 즉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이런 하락 추세, 이렇게 상승할 때도 추세를 받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고점,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박스다. 그래서 하락 박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횡보 박스, 상승 박스에서 횡보 박스로든 하락 박스에서 횡보 박스로든 결국에는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등락을 보이면서 가는, 이렇게 결국에는 상승 하락할 때도 요 안에서 노는 요런 박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또 상승 박스,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상승 박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점차 높이는 그런 박스다. 그래서 이런 추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저점도 점점 올라가고 여기서 고점도 올라가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을 받으면서도 결국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고 거기서 밀물 구간, 썰물 구간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방향이 바뀐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규 매수를 앞으로 지금 내 종목이 잘못 매수를 해서 물려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을 내 눈에 익혀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교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4개의 추세 반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 나오는 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거의 V자형으로 횡보 없이 하락 박스에서 바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상승 박스로 드러나가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락 이후에 횡보한 다음에 상승하는 부분, 이렇게 하락 이후에 횡보를 했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그래서 이런 추세를 이렇게 돌려나가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곧 방향성이고 방향성은 곧 그 주가의 흐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이 바뀐 종목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홀딩을 하든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가 바뀌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추세가 어디서 바뀌었느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들어왔는지, 쉬는 구간에 횡보 추세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횡보 추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가는지, 이런 포인트를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내가 매수 포인트를 잡든 매도 포인트를 잡든 홀딩 유지를 할 것이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런 바뀌는 포인트를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추세선 긋는 연습을 계속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갖고 계신 종목을 진단을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홀딩을 할 것인지, 아니다 이거는 지금 좀 반등을 했을 때 내 손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후회도 없고 남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종목들,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잘 가다가 지금은 상승했다가 반등을 하면서도 이런 하락 구간에 들어가는 이런 하락 박스로 접어드는 구간에 있는지를 내가 추세선을 고점과 고점, 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그어보는, 아무렇게나 그어도 좋습니다. 어느 구간별로 나눠도 좋으니까 무조건 이런 긋는 연습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추세 전환되는 지점 이후를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 전환되는 지점의 이후를 공략해라.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추세 전환이 되는 지점, 우리가 지금 어디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거냐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상승을 하든 하락하다가 상승을 하든 이 추세 전환이 되는 지점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공략을 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가의 파동, 밀물과
썰물을 말씀을 드렸었죠. 밀물이 뭐죠? 물이 들어오는 거죠. 물이 들어오는 것은 곧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썰물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온 이후,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 이런 구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조금 더 여유 있고 마음적으로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대부분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횡보권에 있다가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 구간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구간에 대부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관심만 갖고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은 쭉 올라갈 때 관심을 가지면서 플러스 뭘 하냐?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힘이 좋아서 뭐 단기간에 뭐 5%, 10% 잠깐 올라갈 수는 있어도 또 거기서 매도 포인트도 못 잡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썰물 구간에 있을 때 빠지니까 이제 내가 수익이 났던 게 빠져버렸네, 또는 이런 부분들 하락 구간에 있을 때 매도를 잡아버려서 결국에는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매매를 항상 반복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밀물과 썰물 꼭 기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좋은 종목을 유리한 구간에서 주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갯벌과 연관을 지어서 제가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결국 추세가 상승 박스로 전환된 종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리한 구간은 밀물 이후에 썰물 구간에 있는 종목이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승 박스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된 것을 확인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밀물,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쭉 상승을 하는 그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면서 조정을 받는 그 구간에서 내가 그 종목들을 주워 담으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가 상승으로 완전하게 돌아선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락 구간에 있을 때 이렇게 반등하고 빠질 때 잡으면은 이제 계속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상승 박스 안에 있는 종목만을 대상으로 요 원칙을 세우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도 시장이 다시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온갖 악재는 다 반영이 돼서 나중에 6개월, 1년 뒤에 올라갈 것들이 다 지금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세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면 고점 뭐 이렇게 다 대충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고점들만 체크를 해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점도 마찬가지, 저점 이렇게 그냥 다 그려보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결국에는 추세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직선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쉽게 하는 것들이 HTS나 이제 MTS에서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추세를 그어보면 상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단 같은 경우는 중간값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코스피 지수가 상단으로 올라와서 이런 구간을 뚫고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이제 상승 박스로 좀 갈만한 길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중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중단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아래의 하단 부분까지도 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하단 선을 그어놓고 중단을 그어봤을 때 현재는 중단까지 내려오기는 직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완벽하게 이 추세를 돌파하고 여기가 안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 박스로 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적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고, 시장보다 좀 더 강한 종목들, 시장은 계속 하락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하락 박스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 박스로 전환을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종목을 매매를 해야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장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도 두세 달, 많아야 정말 세네 달이 상승장이고 나머지는 횡보 아니면 하락장입니다. 그러면 즉 10년으로 따졌을 때 길어야 1, 2년이 상승장이고 나머지 7, 8년은 횡보 아니면 하락장입니다. 그러면 10년을 봤을 때 2020년과 21년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7, 8년 동안은 횡보 아니면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놓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된다? 수익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파동부터 해서 이평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공부를 해놓고 이런 종목들을 찾아놓고 상승장이 왔을 때 정말 큰 돈을 버는 게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 공부하실 분들 이렇게 지금 다음 상승장 아니면 횡보장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노라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교육 내용들도 있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가가 눈에 가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지구나 여기가 저항이구나를 판단을 해서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이 종목을 팔아야 되나요? 내가 갖고 있는데 수익 중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어디서 팔아야 되나요? 이런 부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을 1년 동안 물리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돈이 급해서 당장 수익 나면 팔아야 되는 사람인지 다 여건이 다른데 그거를 물어보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반드시 본인이 내 욕심의 그릇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그거를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라는 것은 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 세력에 의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는 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주가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지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 세력이 붙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라인이 바로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외우실 필요도 없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항이라는 부분은 주가가 상승 시에 매도 세력에 의해서 견제되거나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항대 또는 저항 라인, 저항선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물대가 갇혀서 매물대 저항에 막혀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 그냥 단순하게 이런 올라가지 못하는 것, 더 내려가지 않는 것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라. 지지선은 지켜주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선이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마지노선에 이제 다 지원군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 지지해주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항선은 저지를 하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대항군이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갈 때 요 앞부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앞부분부터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주가를 누르기 위한 세력들이 올라왔을 때 못 올라가게끔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찍어 내리는 선 그런 게 바로 저항선이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이상은 내려가면 안 돼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 세력들이 매수세가 붙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주가를 방어해주는 선이 바로 지지선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지지선은 저항선이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지지선은 저항선이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같은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리에 박아두시고 뒤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선들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나 결국에는 제가 이평선 강의와 좀 다른 이야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캔들이 자주 부딪히는 가로선이다. 캔들이 자주 부딪히는 선, 이평선들은 우리가 평균값, 그 주가의 종가의 평균값들을 이어놓은 선이 이평선이었다면 이 지지선, 저항선은 곧 같은 선이기는 한데 캔들의 종가, 캔들의 시가 또는 캔들의 고가, 캔들의 저가가 자주 부딪히는 가로선이다. 그러니까 추세선은 이렇게 돼 있죠. 위나 아래로나 이런 각도가 있는 선이라면 캔들이 자주 부딪히는 가로선은 곧 지지선과 저항선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를 차트를 가져가 봤는데 그냥 보이시는 대로 캔들이 자주 부딪히는 선들의 그 구간에 그냥 막 선을 그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지지선, 저항선이 됩니다.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선 제가 다 웬만하면 다 그어왔는데 이렇게 부딪혔던 자리들 이런 선들도 지지선, 이런 선들도 저항선 이렇게
다 그냥 그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차트를 길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자리에 많이 부딪히고 있네. 이런 자리에 올라갈 때는 부딪히네. 부딪히고 내려왔네. 내려왔는데 다시 더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하네. 그런 라인들이 모두 다 지지와 저항선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여기서 부딪혔던 선, 여기에서 내려올 때 또 지지를 받아줬던 선, 또는 반등할 때 또 여기서 반등하고 지지해줬던 선,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선, 이런 선들을 그어봤더니 여기가 그러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지지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선이다, 현재 가격이.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면 더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잘 가면 여기 위에까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건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 건물이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래도 1층 바닥은 무너지지는 않겠죠. 물론 뭐 땅으로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 이 건물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2층부터 3, 4, 5층은 무너져도 1층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들의 결국에는 바닥, 여기가 바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닥과 천장, 내가 지금 서 있는 어디 공간에 있든 간에 바닥과 천장이 있잖아요. 몇 층에 있든 간에. 그거를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천장, 1층의 바닥과 천장. 하지만 1층의 천장은 곧 어디가 되죠? 2층의 바닥이 됩니다. 이렇게 또 2층의 천장은 3층의 바닥이 되고, 3층의 천장은 4층의 바닥, 4층의 천장은 5층의 바닥, 5층에도 천장이 있겠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주가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과 연관이 돼 있다.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주가를, 캔들을 분석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바닥과 천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한 개의 층, 이 사이즈가 얼마나 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제가 다 동일하게 그려왔지만 동일한 사이즈일 수도 있고, 어느 한 층이 좀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높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하기 쉽게, 보시기 쉽게 제가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왔지만 다 각각의 층은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2층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층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공간이니까 여기까지 왔다 갔다, 내가 방에서 방방 뛰든 트램블린을 놓고 뛰든 점프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있는 공간에서는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물구나무를 서든 뭘 하든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한 개 층,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층수에서는 바닥에서 천장까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곧 주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 개의 층 사이에서는 주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3층에 사는 사람도 바닥에서 천장까지는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4층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히트를 쳤던 드라마 펜트하우스 기억하실 겁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위층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죽이고 욕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2층에 있던 사람이 이제 나는 좀 올라가 보고 싶어 해가지고 3층을 이제 제끼려고 합니다. 3층을 제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층을 이제 공격을 계속 해야 돼요. 3층을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머리로 공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만한 크랙이 생겼어요. 그래도 안 뚫려. 그랬더니 두 번째로는 망치를 들고 공격을 해봤더니 크랙이 좀 더 강하게 갔습니다. 뚫릴 뻔했죠. 그런데 안 돼. 그래서 더욱 이제 해머를 들고 와서 한 번 더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뚫렸네. 3층의 천장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층은 3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층이 내가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3층의 바닥, 곧 2층의 천장을 뚫고 올라갔더니 이 사람은 3층에서 이제 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구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층에 올라갔을 때도 또 4층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햄머로 뚫는 거를 알았으니까 3층에서는 바로 햄머를 가지고 4층을 공격해서 4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뚫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뚫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곧 이렇게 강하게 한두 번의 힘으로 올라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아까 해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리로 해서 안 돼. 망치로 해서 안 돼. 해머를 했더니 돼. 그 해머는 곧 거래량을
우리가 동반해야 된다라는 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재료, 강력한 재료 또는 수급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 이런 것들이 곧 해머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뚫고 올라오는 경우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3층에서 4층 한 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경우는 대부분의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의 끝이에요. 이게 지지와 저항의 끝입니다. 곧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때 과연 이 층수에서 내가 지금 어느 층에 있느냐, 그리고 어느 층에서 과연 여기가 올라와서 이 3층에서 놀고 있느냐, 2층에서 놀고 있느냐, 이 3층에서 4층까지 정복을 해서 4층에서 놀고 있느냐, 이 부분. 그래서 이 저항, 이게 천장이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못 올라오게, 너희 윗집에서 아랫집이 못 올라오게 막아 있는 게 바로 천장인데 이 천장이 저항이다. 이 저항 돌파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재료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이 해머를 의미한다.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가 여기를 뚫고 올라왔어요. 4층까지 올라왔는데 한두 번 이렇게 발을 헛디디면서 아니면 3층에서 뚫고 올라오려고 막 하던 그런 찰나에 생겨났던 이런 크랙들에 발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 내 4층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두 번 발이 빠졌다가 밑에 집으로 빠질 수도 있고 단번에 빠질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내가 빠지는 것을 반복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번엔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큰 크랙이 하나 있었어 가지고 여기를 빠지게 되면은 발을 빠지고 바로 못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3층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4층 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3층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지 끝입니다. 여기를 내 바닥을 제대로 다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바닥 공사를 잘 해놓지 않으면 바닥에다가 우리가 시멘트를 붓고 그쵸? 콘크리트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를 잘 쳐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크랙이 생겼다면은 내가 발이 빠진다. 발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아랫집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왔는데 보통 주가의 흐름이 이렇죠. 요런 식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추세죠. 결국에는 추세인데 여기서 공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공을 여기서 밀었습니다. 밀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바닥권, 이제 정말 1층 바닥까지 내려오면 내려갈 데가 없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뭔가 트램폴린이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체육 시간에 도마 활동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것들 할 때 여기서 탕 튀기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실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가로선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로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 그림이 점선으로 표시된 게 각 층으로 이제 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층에 과연 얘가 어디에 있는가, 1층에 있는가, 2층에 있는가, 3층에 있는가가 눈에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과연 얘가 이 받침대를 활용을 해서 올라와서 이제 추세가 돌파가 되는가.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해머죠. 즉 재료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좋은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 그래서 각 층에 대한 바닥과 천장 어떻게 내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제가 고려산업이라는 종목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구간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를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도 보시면 뒤에서 층층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층, 아래층. 위층과 아래층이 구분되어 있고 그 아래층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위와 아래 이렇게 층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선을 긋는 연습을 하시면 이게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오늘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좀 올라왔잖아요. 이런 구간이 바로 거래가 실리는 아까 여기 밑에 집에서 살다가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천장이 뚫려가지고 밑에 왔더니 여기서는 지지를 받아줬네. 그럼 바닥공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천장을 다시 한 번에 뚫고 올라왔다. 그러면 얘는 이런 재료와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논다. 요층에서 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단 여기 공사가 얼만큼 잘 되어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 놀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확률
효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오늘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삼보모터스를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층층이 나눠보시면 이런 층이 보이실 겁니다. 단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층을 구분할 때 여기서 돌파할 때 거래량 해머 들고 들어왔죠. 또 여기서 여기에 들었는데 요런 박스 여기에 층에서 살고 있다가 여기서 강력한 해머를 들고 와서 올라갔더니 상승을 하더라. 요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종목을 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거래가 실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내일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를 생각하자. 그래서 오늘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내일까지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천장 돌파 밀물, 바닥공사 확인 썰물 이 부분부터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또 앞서 강의에서도 고려산업 굉장히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또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왔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조 피혁과 벽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리비안 관련주 또는 네. 현대차 관련주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현대차 아이오닉과 리비안 자동차의 차량용 친환경 시트 공급을 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응을 해서 또 산업부에서 캐나다에서 광물 자원 확보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대원화성이 캐나다 광개발권의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은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에서 지금 좀 돌아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지금 아랫집에서 살다가 좀 윗집으로 올라온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윗집에 지금 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3,500원에서 3,200원 라인 체크를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천장 뚫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3,720원 라인에서 2차 4,100원 라인까지 한번 매수 목표 잡고 세워보시면 된다. 그리고 손절가는 2,990원 여기 무너지면 더 아랫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앞서 로봇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배달 관련 그 로봇들 이렇게 좀 그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을 해서 또 정책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달에 로봇 ETF 출시가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지금부터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죠. 추세를 여기서 보시면은 추세를 좀 바꿔가면서 우상향 되고 있는 저점 고점 높여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박스 돌파 이후에 살짝 눌리는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가격은 26,000원에서 24,400원 라인 잡고 체크해 보시고 목표 가격은 28,500원에서 윗구간에 3,500원까지 잡고 대응 그리고 손절가는 22,700원 라인 잡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두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저항선 돌파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대원화성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앞서 로봇주들도 정책 기대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또 1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들어봤고요.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내일도 오후 4시에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